오늘 탑 뉴스는요, 마이크예요.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비싼 겁니다. 네. 기한을 올렸는데요. 아시잖아요, 민중의 소리. 네. 할 말 하안. 네. 이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딱딱한 오디오가 고막에 스며드는데요. 깡통 계좌 따위 뭐 어떻습니까? 네. 또 채우면 되죠. 어젯밤에 집구석에 앉아서요, 녹음을 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요. 좀 죄송했어요. 가뜩이나 방송도 부실한데 오디오 컨텐츠가 이런 음질을 들려줘야 되나 싶어서 말이죠. 혹시나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까봐 일단 질렀습니다. 소리는 물론 스튜디오 마이크가 훨씬 좋긴 하지만요. 그래도 혹시 외부에서 녹음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큰맘 먹고 하나 장만했습니다. 오늘 민소 갑니다. 오늘 민소. 한 주간 편히 보내셨는지요? 오늘 불금입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불볕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금이 뭐 대수겠냐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말이 좋죠. 저는 이번 주 당직이라서요, 썩 좋을 일도 없네요. 주말에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선 직업 총동맹에서 축구 대표팀이 내려왔고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축구 대표팀을 꾸렸습니다. 요즘 북한 석탄 문제 가지고 미국 매파들이 시끄럽게 굴잖아요. 또 무슨 핵무기를 70%를 반납하라고 지땡 염땡 발광을 떨고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게요. 아니, 석탄이 무슨 DNA가 있습니까? 네, 석탄의 국적이 어디 있나요?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북의 핵무기가 얼마나 있는 줄 알고 70%를 반납하랍니다. 무슨 조폭도 이런 조폭이 있습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본인들도 모르면서 70%를 가져오랍니다. 네,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아메리카는? 우리나라 숫골들도 주구장창 드루킹 석탄 뭐 그러고 있죠. 오늘 아침에 정규제 TV를 보면서 출근을 했는데요. 정규제 TV, 예전에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단독 인터뷰했던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1시간 내내 석탄 얘기만. 네. 국적도 없는 석탄. 뭐 그러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가 꼬이면 종교나 민간에서 나서줘야 되잖아요. 민주노총이 또 이런 거 총대 매지 않습니까? 11일입니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요, 축구대회가 열리는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9년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북한 조선 직업 총동맹이 평양에서 처음 대회를 치른 바 있죠. 그리고 2007년에 경남 창원에서 또 한 차례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가서 중계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름은 모르고요. 10번 샷! 막 그랬었어요. 아마 민중의 소리 찾아보면 기사도 있을 겁니다. 네. 벌써 11년 전 얘기입니다. 2015년에 또 평양에서 개최를 했고 다시 3년 만에 서울에서 재개가 됩니다. 조직위원회는 남북의 노동자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관철할 것을 결의하는 대회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3시 워커힐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끝나서 나왔겠네요. 오후 17시 30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가볼 생각입니다 라고 쓰고요, 못 갔어요. 네. 민주노총이 행사장을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한국노총도 그랬습니다. 요즘 시국 때문에 좀 많이 몸을 사리시나 봐요. 그래서 연락받고 제가 짐 싸고 막 택시 타러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11일 열리는 축구는 두 경기인데요. 하나는 한국노총 대 조선직총건설노동자팀, 다른 한 경기는 민주노총 대 조선직총경공업팀 이렇게 치러집니다. 승리는 기대하지 마세요. 100% 집니다. 네. MBC 스포츠 플러스가 생중계합니다. 왜 지냐면요, 북은 거의 실업팀 선수 수준이 나와요. 네. 그럼 됐죠? 네. 어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북측 참가단이 마성 모란공원을 찾아서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참배한다고 했죠. 아마 문익환 목사님도 같이 참배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당직이라서 여길 가봐야 됩니다. 주말 지나면 해드릴 얘기가 많겠어요. 연예팀이 왜 자꾸 통일 문제 취재다녀요 하시죠. 네, 영상 기자라서요. 요즘은 제가 주로 카메라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도 가죠. 네.
뭐 후배들을 보내기가 좀 애매한 현장들이 있어요. 그럴 땐 또 고참들이 가줘야 됩니다. 제가 민중의 소리에서 처음에 웹디자이너로 입사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방송하다가 기사 쓰다가 촬영하다가 돌고 돌고 별거 다 합니다. 예. 사실 잘 모르셨을 텐데요. 오늘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경의선 도로가 열린 날이거든요. 노동자 축구대회 참가자 64명이 남쪽에 내려왔고요. 남쪽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자 151명이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의선 육로 방북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은요. 제가 보니까 지난 2011년 12월인데요. 이휘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방북. 이게 최근입니다. 무려 6년이 넘었어요. 한쪽에서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전직 운동권을 잡아놓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보수대 보안수사대 뭐 특히 공안통들이요. 이마들 살아남아 보려고 스텝 밟고 있는 발버둥 치는 모양새죠. 물론 자기들이 직접 뭔가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일명 공안이라 불리는 족속들이요. 뭐 공안 검찰, 기무대 국정원 등등등 있죠. 이 냉전에 빨대 꽂고 기생했던 사람들. 남북 화해 교류 네, 제가 써놓고도 어렵네요. 남북 화해 교류 평화 통일. 네. 참 이거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남북 화해 교류 평화 통일. 이게 달갑지 않은 사람들 어디 가나 존재합니다. 숙골도 마찬가지들이잖아요. 심지어 미국 매파들 하는 행동 보면 더 가관이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과감하게 대북 사업을 벌여가야 합니다. 더 웃긴 게요. 이번에 유소년 축구팀 151명이 북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북이 체류비를 후불로 받기로 했어요. 뭐 호텔비, 식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비 이런 거요. 이게 대북 제재 때문인데 현금을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몸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격노했을 텐데요. 북에서. 그런데 이렇게 유해진 걸 보면 북도 참 꽤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 지표도 나쁘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통일이 답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앞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집에 계신 분들이요. 오늘 민소 함께 하시면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소. 더우시죠? 이제 내성이 생길 만도 한데요. 땀방울이 총총 피부에 닿는 끈적끈적한 더운 공기 짜증이 납니다. 네. 그래도 요즘은 좀 선선한 바람에 부는 느낌이 들죠. 조금 온도도 낮아지긴 했어요. 태풍 둘이 올라갔다가 고기압에 튕겨버리는 다소 황당한 현상도 목격되고 있죠. 무슨 태풍이 그리 힘이 약하나 원망 섞인 목소리도 내봅니다. 14호 태풍이죠. 야기가 북상하고 있어요. 12호, 13호 태풍 종다리와 산산 올라오다가 고기압 보고 뜨거라 하고 도망가 버렸죠. 14호 태풍이 올라옵니다. 이 친구 토요일에 11일인데요. 서귀포 남쪽 먼 바다를 지나서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태풍은 아닌데요. 태풍이 서해 먼 바다를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화요일 그러니까 14일 정도에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틀면서 북한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 친구 올라오면요. 그래도 태풍은 태풍입니다. 요즘에 태풍 12호, 13호 태풍이 하도 물태풍이라서 네. 태풍이 되게 우습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태풍은 태풍이에요. 네, 바람도 불고 비도 옵니다. 하도 더우니까 제발 태풍아 올라오라 이렇게 빌고 계시죠. 좀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요. 왜 태풍 불면은 잠수교도 잠기고요. 한강에 냉장고도 떠다니고 그럽니다. 제가 사는 불광천도 넘치고요. 아시잖아요. 그래도 더운 거보다 낫다. 인정. 네, 인정이요.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태풍이 북한을 관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찬 공기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부지방 정도에서 딱 만나서 고기압이랑 찬 공기랑 한판 승부를 내야 됩니다. 격돌을 해야죠. 그럼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더운 건 물러가겠지만요. 또 태풍의 진로가 예상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폭염이 상당 기간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네, 태풍의 진로가 예사롭지 않기는 합니다만 북한 지역을 관통한다는 뜻은 그만큼 고기압의 힘이 빠졌다는 말이거든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뭐든요. 더위는 물리쳐주고 대신에 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제가 종종 청와대 유튜브 채널을 퍼다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저처럼 일부러 매일 청와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시기도 할 테고요. 그 중에 전해드릴 만한 것이 있으면 제가 가져와 보기도 하는데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 이게 올라왔어요. 동물도살 금지법 지지청원. 이런 문제에 답을 줬습니다. 청와대가요. 최재관 농업비서관인데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 큰 집에서 은원인데요. 청와대에서 답을 주는 건 저는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너무 많아져서요. 청와대 뉴미디어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는 뒷말도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청와대 게시판에 상주하는 기자들도 있으니까요. 그게 만약에 기사가 나가면 또 따라 쓰고 베껴 쓰고 그럼 또 청원 게시판 난리가 나고 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약간 직접 민주주의스러운 느낌도 나죠.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좀 고생하실 텐데요. 지켜보는 저로서는 새로운 경험이라서 좀 재미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를 가축으로 키웠어요. 어렸을 때 정확히 숫자도 못 세겠어요. 꽤 많은 수의 개를 키웠습니다. 즐겨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요즘은 동물에 입덕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으니까요. 사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커서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고 뭐 그렇긴 한데요. 청와대 청원 전해드립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동물 도살 금지법을 만들어라. 좀 무리가 있죠, 다소. 네, 청와대 최재관 농업비서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그 개 식용 관련 청원 2가지를 모아서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이런 청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물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 여기 이제 동물 도살을 금지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개 도살을 금지해달라. 그래서 이제 2가지가 좀 연결되는 청원인데요. 오늘 답변을 위해서 최재관 농업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재관 농업비서관입니다. 예, 오늘로 2번째,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2번째 청원 답변 출연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모두 농업비서관님이신데 다 동물복지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동물복지는 사실 우리 청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면서 이런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보아온 기존의 관습, 제도와 맞지 않은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청원에도 등장하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해오던 관습, 그다음 제도, 뭐 이런 게 좀 약간 간극이 벌어지면서 생기는데 여기서 사실 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달라 이 청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축산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축의 정의에 개가 들어간다라는데 자 이걸 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 규칙에 19개의 가축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소, 말, 돼지, 염소, 노새, 당나귀, 꿀벌, 토끼, 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으로 따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아닌지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네. 이제 관련 규정을 정비를 추진하신다고 검토하신다고 하면 일단 청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좀 조금이라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봤더니 개가 가축에서 제외가 되면 그러니까 큰 규모로 동물을 키우는 사육장에서 그 환경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가축 분뇨법, 저희가 지난번에 한난해 보호소 청원 때도 이제 그 가축 분뇨법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법이라든지 가축 전염 예방법, 그러니까 그 사육 관리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축산법하고 별개로 가축 분뇨법이나 가축 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 감독은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논의들을 통해서 다른 법에 들어있는 가축의 범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축산법에서 가축 정의 조항에서 개를 뺀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두루 검토하시고 살펴봐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거랑 별개로 이번 청원은 사실 개 식용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개를 어떻게 키우고 사육하고 있고 어떻게 식용으로 하고 쓰고 있는지 일단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정확한 집계는 좀 어려운데요. 다만 대한육견협회에서는 5천여 농가에서 200만 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2,800여 곳에서 78만 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 집계가 아니라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공식 집계가 정확하게 없을 정도로 사실 법적인 그 테두리 바깥에서 이제 상황이 있는 건데요. 이제 관련 종사자가 그래도 많은 만큼 이 현행법상 불법을 다 따지는 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개 식용과 관련해서는 음식점 위생 상태 등에 대해서만 식약처에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와 간섭 사이에 그 괴리가 있는 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온 건데요. 이 관련 논쟁도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개식용 관련해서 1984년에 개식용 판매 금지 행정 지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요. 1999년에는 오히려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무산된 적이 있었고, 지난 2005년에는 정부가 잔인한 도축 금지를 규정하고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단속을 강화하며 개도축장도 폐수 배출 시설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2년에 개식용 관련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개식용과 관련해서는 혼선과 논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끔 이제 뭐 국제 무대, 국제사회에서의 이제 시선에 따라서 저희가 좀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다가 이걸 또 먹는 사람의 이걸 또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또 제도가 바뀌기도 했다가 굉장히 오래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인식도 좀 함께 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리고 과거보다 그런 식당을 찾기가, 보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에서 9명, 거의 89.5%가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했다고 답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18.5%만이 개고기 식용에 찬성한다. 지난 1월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은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18.8%로
이제 개 식용이 보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먹어본 적이 있다는 분이 18%인 거죠. 예. 네네. 예. 이게 보면은 어쨌든 옛날에는 10명 중에 9명이 다 네. 먹는 거 괜찮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에 찬성하는 분들도 지금 한 18%, 그리고 먹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분도 한 18%. 네. 18%가 예전보다 줄어든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식습관이나 이제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런 변화가 실제로 아까 그 청원인들이 요청을 하셨듯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가 51.5%로 찬성이 39.7%인데 반대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국회에서 전면금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 만큼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식 변화와 함께 제도도 정비가 될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 묵은 과제이고 우리 사회가 현명하게 좀 풀어갔으면 합니다. 국회에서 어쨌든 법이 발의가 돼 있고 정부도 적극 의견을 내기로 했으니 이 논의가 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청원 중에 사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동물복지 업무가 왜 농림축산식품부, 이게 이제 명칭 때문에 나온 건데 농림축산식품부 거냐, 이걸 환경부로 이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요. 최근에 과 단위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정식 직제로 농식품부 내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또 대규모 농장동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림부가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사실 저희도 지난번에 청원 답변하면서 동물복지 전담부서가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대에 맞는 조직 개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오신 김에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한난해 보호소라고 이제 유기견 보호하는 개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아까도 가축분뇨법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무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답변을 해주실 때 동물 보호소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설 동물 보호 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동물보호법 개정한다고 챙겨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와 관련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사설 동물 보호 시설에 대해서도 그 정의, 기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 동물 보호 단체들과 또 사설 보호소, 지자체들과 4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살펴봤지만 어쨌든 지금 부처에서 그리고 비서관님실에서 굉장히 해주실 일이 많고요. 지금 댓글을 보면 개고기를 깨끗하게 먹는 법을 만들어 달라라든지 안 먹지만 먹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금지 자체는 반대한다. 이런 댓글도 있고 무슨 소리냐, 당장 금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굉장히 다른 의견들이 있고 빠르게 인식도 변화하고 있고 상황도 여건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댓글을 보니까 뒷 배경이 너무 좋다. 이게 지금 참고로 디지털 소통센터실에는 창문이 없어가지고 네. 예, 농업비서관실의 가장 큰 장점이고 자랑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들어와서 농업을 챙기면 이렇게 또 자연 친화적인 또 저희가 여러 비서관실을 다녀봤지만 단연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청원 답변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걸로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챙겨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청원 답변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고맙습니다. 앞서님.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작년 11월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올 잠시 1월에 잠깐 쉬었다가 시즌2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국민들과 만나는 청와대 라이브인데 저희도 여름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담당하는 제가 뉴미디어 비서관에서 디지털 소통 센터장이 됐듯이 조직 변화도 좀 있었고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1150 11시 50분도 더 정확하고 즐거운 소통 그런 채널로 발전하기 위해서 잠시 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조금 선선해지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 잊지 않고 좀 계속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 요즘 임태훈 소장님 근황을 자주 전해드리네요. 안보지원사 창설 준비를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네, 11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맞네요. 깜짝이야. 네.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네. 제보를 바탕으로 폭로를 했는데요. 아직도 이게 청와대가 그리고 국방부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이 기무사 세력들을 완전하게 제압하지 못한 것 같죠. 좀 전해드려 볼게요.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 단장이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이에요. 이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꾸린 창설지원단이 100% 기무사 요원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임 소장의 말 전해드릴게요.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창설지원단의 말을 신뢰하고 조직 개편 작업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폐의 온상이자 개혁 대상인 기무사에 셀프 개혁을 맡긴 셈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 가져왔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령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확인이 되었고 관련해서는 기무사령이 있었듯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금방 만든 것 같습니다. 앞서 임태훈 소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 안에 창설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아마 만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무사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나, 거기에는 기무사령의 그 직무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특히 군 관련 정보 수집, 처리 권한, 수사권까지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기무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감독하거나 통제할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것을 청와대를 포함해서 군 통수권자들이 활용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저희가 바라봤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계엄령 실행 계획이 준비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과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입법 예고를 하면서 4일간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대한 내용은 목적 조항이나 직무 조항은 기존의 기무사령과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같습니다. 기무사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의 목적 조항이 군사보안과 군방첩,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 기무사령과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 내용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보안 업무, 군 방첩, 군 관련 정보 처리, 수사, 그리고 지원 업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무사를 회편하려고 하는가? 사실상 같은 걸 만들 거면서 결국은 간판만, 이름만 바꾸고 그 안에 구성원만 바꾸는 걸로 기무사를 개혁했다라고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몇 개 단체는 이미 어제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의견서를 보냈는데요.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독소 조항이다, 고질적인 문제를 가져온다고 했던 군 관련 정보 수집 및 처리, 그런 권한과 수사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찰을 이제 민간으로 하겠다는 게 새로운 군사안보 지원 사령부령이 기존의 기무사령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직으로는 군 내부의 비리, 불법 행위를 감찰하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사령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령부 설치한다 하더라도 군 감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군 출신을 배제한 민간인의 감시가 필요하다. 그런 감시 구조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군사안보 사령부령에는 군사안보 지원 사령부령이죠. 여기에는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헌법과 법률로 이미 못하게 돼 있는 군의 정치적 중립이죠. 정치활동 일체를 금한다라는, 하지 말라라는 원칙, 그리고 민간인 사찰하지 말라는 원칙. 이게 령에 들어가 있을 수준은 아니다. 령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실효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사찰이든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입법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제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주 8월 14일 날 국무회의에 의결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의 군사안보 지원 사령부령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기무사를 바꾼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군사안보 지원 사령부령을 폐기를 하고, 당연히 국무회의 의견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기무사를 해체한 이후에 조직 창설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런 원칙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기무사의 과거의 위헌적인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입법 행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중의 소리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 민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업로드가 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하트 팍팍 눌러주세요. 몰랐었는데요. 혹시 방송 들으실 때 앞에 광고가 나오시나요? 저는 몰랐는데 광고비가 집행됐다면서 정산을 하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팟빵과 컨텐츠 제공자 5대5. 네. 팟빵에 돈 많이 벌겠습니다. 네. 얼마냐면요, 8월에는 18원, 네. 4월부터 방송을 했는데 4, 5, 6, 7, 8월 해가지고 4,000원 조금 모자라, 3,000원 좀 모자라요. 2,800 얼마예요. 네. 딱 차비리 또 안 나오네요. 돈 보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뭐 광고비가 뭐예요. 요즘에는 콘텐츠에 대한 이런 어떤 광고 집행 시도 아주 좋은, 칭찬할 만한 시도입니다. 유튜브 보시잖아요. 오늘 민소 팟빵에 한 150분 계시고요. 유튜브에도 한 150분 정도 계십니다. 제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팟빵은 그냥 둘 거고요. 유튜브에 계신 분들 한 100회차 정도쯤에 오늘 민소 전셋집 하나 얻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영상 모아놓은 거 보니까요, 그 미디어 VOP 채널에서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채널에서 제 오디오 콘텐츠랑 민중의 소리 영상 콘텐츠랑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라이브를 해볼까 싶은데요, 밤 10시나 11시쯤 해요. 술을 못 먹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네, 요즘은 술방도 하니까요. 뭐 술을 마시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민중의 소리 채널에서 술 푸면은 대표님한테 불려가서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조용히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조용히 말이죠. 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제언 혹은 조언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팟빵, 유튜브 어떤 곳이나 괜찮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댓글 팍팍 달아주세요. 저는 100회 정도쯤 해서요, 개편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반려자를 하나 찾아야 되겠어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그 3D 업종이라 혼자 하려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요. 심심하기도 하고요. 네, 좀 그런 맛이 있네요. 구독, 좋아요, 팟빵 눌러주세요. 팟빵 전문가분들 많으시죠? 이게 오디오를 라이브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채팅 같은 게 팟빵에서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채팅방 만들어서 하긴 했었는데요. 요즘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유튜브는 채팅이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민소. 아니나 다를까요? 어제 비자림 얘기를 조금 전해드렸는데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죠. 성산읍이장협의회, 성산읍주민자치위원회, 성산읍연합청년회 다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성산. 혹시나 이공항 무산될까봐 노심초사.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전해드리면요. 금백조로 비자림 구간은 성산읍 지역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 것은 물론 의료, 교육,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부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농수산물 물류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물류가 왜 서귀포로 갑니까? 제주항으로 가야지.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지도를 보셔야 할 텐데 대충 말씀드릴게요. 그 비자림 숲길 전 구간을 4차선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구간 약 한 2.7km 정도를 2.7km 구간 정도만 4차선으로 포장한다는 거죠. 4차선이 끝나는 지점은 뭐다? 네, 당연히 왕복 2차로입니다. 그럼 당연히 병목이 생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사업비 207억. 한 번에 하면 욕먹으니까 또 한 번에 하면 돈 많이 드니까 이게 계속 조금씩 4차선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발상이잖아요. 딱 보여요. 저 3km 구간만 4차선으로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곧바로 병목 생기고 차 막히고 옳다구나 길 늘리자 예산 따와라 와 길 넓다 공항 만들자 패키지죠.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꽃가루 아토피 얘기까지 들고 나오는데요. 삼나무랑 아토피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왜 그럽니까들? 오늘 민소. 몇 달 전에요. 영부인께서 곶감을 말리는 장면이 청와대에서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죠. 너무 소탈한 모습에 다들 공감하면서 503호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엊그제 소방서에 가서 그 무거운 옷을 직접 입어보시고 소방관들 치하하시고 그러시대요. 소방서에서 배달 음식 시켰더니 뚜껑에 화이팅이라고 매직으로 적혀오기도 하고요. 그런 에피소드들도 돕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직접 방화복 입어보고 뭐 그랬으면 또 난리가 났을 텐데요. 요즘은 조금 옛날 같지 않죠, 분위기가. 좀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드루킹 특검. 정말 혼수성태 말이에요. 은산분리 때문도 있고요. 추미애 대표는 독도 잘 쓰면 약이다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저는 다행히 연예팀이라 그런 질문을 받지는 않는데요. 꽤 되나 봐요. 은산분리에 대한 진보 언론, 진보 진영의 입장은 뭐냐? 은산분리에 대한 민중의 소리의 입장은 뭐냐? 이완배 기자님,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네. 완병님한테 엊그제 술 먹었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할 말 하아니라고 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의사표현을 밝혀드리면 된다. 그러면 저쪽에서 무리하게 물어보지 않는다. 논쟁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예전에는 좌파 친구들하고 정말 많이 싸웠는데 요즘은 또 제가 연예팀이라 그런 토론을 좀처럼 하지 않네요. 네. 금산분리가 답이고 원칙이죠. 하지만 지금과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판할 때는 아닙니다. 지지율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약간 착시 같은 건데 그게 어디 가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지지율이 바른정당으로 자유당으로 가지 않잖아요.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민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밤 10시나 뭐 이렇게 생방송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리얼, 라이브 이런 게 대세라서요. 녹음 방송 잘 안 듣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민소 이 방송은 정치 팟캐스트가 아니고요. 예능을 추구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연예팀 기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순간 속보가 안녕하세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를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귀사는 평가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반영 시점 등 준비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연락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 네이버 드림. 네. 네이버. 네. 정말 할말한합니다. 기쁘네요. 오랜만에 또
오랜만인가요? 네,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쉬었으니까 오랜만 봤죠. 네, 지인과 마약 찜닭을 먹기로 했거든요. 언제요? 한번 네이버와 민수 한번 다뤄드릴게요. 재미있는 스토리 겁나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뵐게요. 불금하세요. 고맙습니다. 꼬꼬마들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